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최근 도의원들 사이에서 이른바 재량사업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여건부터 만들어달라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지방의회가 왜 필요하냐는 이른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232명에 달하는 도내 지방의원들이 앞으로 4년 동안 도민들에게 답을 보여주기 바라면서 오늘의 이슈 옥타곤 시작합니다. 오늘 1라운드 이슈 인사이드 주제는 전라북도 의회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고정 패널로 이재규 우석대 교수, 김민아 생명평화마중물 사무국장 나와주셨고요. 전문가 패널로 임형택 익산시의원, 그리고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도의회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량사업비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재량사업비가 폐지, 부활 이런 거 논하기 이전에 뭔지부터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자기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예산을 따왔다 이런 소리 들리면 그게 재량사업비인 거고요. 예를 들면 도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 1인당 5억 5천 이렇게 세워놓고 필요할 때 의원이 판단해서 동네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갖다 쓰는 돈이라서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이게 아니라 통째로 이렇게 1인당 배정해놓고 필요한 만큼 쓰는 개인 사적인 통장 같은 그래서 쌈짓돈이라는 표현도 가고 있고.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입니다. 의원들이 지역구의 민원이나 사업을 쪽지에 적어 집행부에 넘겨주면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로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형사사건으로 비화가 되면서 폐지 논란이 본격화됐던 것 같은데 혹시 당시 좀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그 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죠. 현직 의원이 그 재량사업비 리베이트로 인해서 구속되고 관련자가 한 21명이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그간 재량사업 예산을 편성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노성만, 강영수 전현직 도의원을 구속시켰지만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던 최진호, 정진세 도의원과 고미희, 송정훈 전주시의원은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전현직 도의원과 시의원이 구속이 되면서 실형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라북도 도의회와 전주시의회는 공식적으로 사실상 재량사업비를 폐지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전라북도 의회 의장은 전국 의장단 회의에 나가서 오히려 그 재량사업비 폐지를 제안하기까지 했었고요. 그런데 1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다시 이 부활 얘기가 지금 전라북도 의회를 통해서 솔솔 나오고 제11대 전라북도 의회가 또다시 재량사업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민수건사업 해결을 위해 순기능을 검토하겠다는 송성환 의장의 발언이 계기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요구도 있는 만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것인데 재량사업비 보건 검토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전주시의회는 이미 세웠다는 소식까지 듣고 있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부활 논의가 나오는 것이 단순히 의원들이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기보다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활을 자꾸 추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량사업비라고 이제 지금은 표현하지 않고 소규모 주민수건사업비라고 표현하거든요. 의원은 예산을 뭔가 집행하거나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항상 집행부에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건의하고. 그러니까 시장이나 공무원분들에게 이제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어떤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긍정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행정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어떤 민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민원들을 어찌 보면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을 만나는 지방 의원들이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는 어떤 수단으로서는 되게 효용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 한편에 있는 거고요. 정말 말 그대로 수건 사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순기능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리베이트 문제 같은 것은 집행 과정에서 100% 입찰을 실시한다거나 공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완하면 오히려 조금 더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 재량사업비가 됐던 주민수건사업비가 됐던 태생적으로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을
어기는 겁니다. 지방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권리가 없어요. 거기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지방의원은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과 의회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거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부에 오히려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행정부는 시혜적 차원에서 마치 나눠주는 것처럼 배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단순히 리베이트 문제뿐만 아니라 의회의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오히려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게 재량사업비입니다. 의정 활동의 꽃은 예산심의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심의에서 서로 눈치를 보고 이미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의회도 제대로 행정부의 예산을 끝까지 제대로 심의하거나 감사하거나 비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리베이트보다는 전체 의정 활동 그리고 지방 정치의 어떤 그 악순환들을 계속해서 양산해 낸다고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재량사업비가 만들어진 그 과정을 보면요. 네. 원래는 단체장의 재량사업비, 업무추진비를 의원들한테 어떻게 나눠줬는 거니 말 잘 듣는 의원. 그러니까 그 도지사나 시장이 뭘 하고 싶은데 반대를 할까 봐서 그걸 이렇게 갈무를 짓기 위해서 이쁜 자기한테 잘하는 의원들한테 이렇게 그 동네에 뭘 사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의원들끼리 이제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의원들끼리 합의한 게 1인당 얼마씩 나눠줘라.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재량사업비예요. 이미 그건 의원의 몫이 돼버려가지고 예를 들면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예를 들면 5억 5천 중에서 뭐 1억 원이 이번에 내려간다 그러면 집행부 실행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의원님 혹시 아는 업체 있어요? 이렇게 납작 엎드려 들어옵니다. 결국에 저는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그다음에 일선 공무원 집행 한 뭉치로 다 묶여 있는 거의 시스템화된 잘못된 것이고 결국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수렴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 주민의 대표라고 해서 지방의원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원래대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한 거, 필요한 것들을 집행과 수렴해서 편성할 것인가.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의원은 거기에 심의하고 의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현역 기득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현역 의원이 자기 유권자인 자기를 다시 뽑아줄 유권자들을 물질로 회유하는 것과 같은 거고 물론 주권사업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는 요소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게 자기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자기 지지자들에게 혜택이 먼저 갈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재량사업비가 있으면 의회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행정부와 거래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재량사업비가 폐지된다고 해서 네.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예산을 우리에게 유리한 것을 달라고 읍소하고 뭔가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도의원 시절에 재량사업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다른 제도가 사실은 다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심의를 통해서 의안 발의를 통해서 그리고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것이 적정한가 타당한가 아니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이러한 지점에서 1년 내내 공무원들과 맞닿아서 얘기하고 논의하고 회의하고 반영시키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돼 있는 거죠. 그런 일상에 널려 있는 이런 제도와 이런 통로들을 무시하고 자기 쌈짓돈처럼 꺼내서 써서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이런 근본부터가 태성부터가 법을 어기는 잘못된 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실 행정의 문턱이 너무 높기는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당장 어려운 부분들을 호소하기 힘들죠. 호소하더라도 이게 반영이 되질 않아요. 사실상 의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너무 이제 권위적인 부분이 있고 소통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 하지만 그럴 때 의원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민원을 받아서 행정과 민원인을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그런 절실함들을 행정에 얘기하고 또 행정이 그런 어려움들을 민원인들한테 이해시키고 이렇게 부지런히 뛰어다니라고 저희가 뽑아드린 거지 편하게 앉아서 쌈짓돈으로 뭔가 생색내라고 저희가 뽑아드린 게 아니거든요.
예. 전직 의원의 모범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현직 의원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본질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난 초선 의원 때부터 이 재량사업비 폐지를 원칙적으로 항상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는 지난 4년의 과정에서 보면은 모든 의원들에게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게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 고민 사이에서 저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1억 5천이 있습니다. 이걸 주민들 모두에게 뭐 수천 명에게 문자도 보내고 모든 SNS에 알리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공개적으로 받은 거예요. 공개적으로 받아서 근데 한 가지 그래도 또 이렇게 어떤 근본적인 좀 모순은 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받았지만 이것의 우선순위는 또 제가 정하고 있는 한계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최대한 그런 것들을 잘 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고 또 반영을 한 결과를 또 다 알렸어요. SNS 통해서라든가 뭐 문자를 통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원칙적으로 폐지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지역구 주민에게 안 들어가니까 그럴 수는 없어서 저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사용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폐지가 되지 못할 거라면 저는 100% 투명하게 공개하면 이게 다소 이런 문제가 없어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도. 그래서 지금도 이 예산이 예를 들면 우리 익산시로 따지면 뭐 1억씩 하면 25억이거든요. 이 25억 원의 예산에 예산서에 다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명이 어떤 의원이 어떤 예산을 넣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예산 심의를 또한 의회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단 10원까지도 의원들의 심의를 받는 반면에 이 의원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비는 의원이 스스로 이 셀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의원이 세운 예산은 그냥 서로 100% 단 이 10원도 건드리지 않는 어떤 그런 룰이 있는 거죠, 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면 문제고요. 혹시 집권당 의원들이 아니거나 소수정당이거나 또 소수 세력인 사람들은 집행부에게 뭔가를 요구해도 또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상당히 또 이 예산이 아주 좀 알차게 잘 쓰면 그 어떤 소수 세력 의원들도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을 정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때로는 또 그런 좀 작용도 있다라는 거죠.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폐지하면 가장 좋을 텐데 계속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 예산이 계속 다시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야 될까? 저도 상당히 그게 고민스럽더라고요. 전라북도 도의원이 39명이고 1인당 5억 5천이면 1년에 200억이고 임기 동안 4년 동안 800억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의원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사실상 주민들은 우리 혈세를 제대로 잘 지키라고 잘 사용하는지 그런 임무를 부여해서 선출해서 의회로 보냈는데 오히려 의원들이 세금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세금을 도둑질해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태까지 일어나는 게 재량사업비인데요. 1년에 5억 5천이면 이거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재량사업비에 대한 그런 수많은 비판을 해도 다시 계속해서 폐지가 완전히 되지 않는 거면 이제는 당이 나서야 된다. 절대 다수의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우리 지역의 민주당이 전북 도당이 이제 나서서 당론으로 이것을 규정해서 의원들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주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들 스스로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명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옆에 동료 의원이 그 예산을 쓰면 능력 있는 의원이 되고 그런 예산을 못 갖고 오는 의원은 무능력한 의원으로 취급을 받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자성적으로 이 문제를 스스로 근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당 정치, 책임 정치를 지역에서 정말 확고하게 도민들을 향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정당이 어떻게 선거 때만 존재감을 과시합니까? 이런 일상적인 정치에서도 정당이 우리 옆에 있구나,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좀 실천해야 되지 않나. 전 해결책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공감하고요.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게 존치가 되면 의원들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민들이 그거 알아요. 재량사업비 있는데 이거 해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량사업비가 없어지면
의원들도 할 이야기가 생기는 거죠. 그 이제 폐지돼서 없어요. 저한테 이야기해봤자 제가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재량사업비로 존치를 시켜놓고 이건 이렇게 해보고 저건 저렇게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가 되는 상황에서 도의회와 전주시의회가 책임감 있게 사죄하면서 폐지시키겠다고 도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의원 구속 사태까지 빚어지자 도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재량 사업비를 앞으로는 어떻게 편성하는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부정적 시각과 업자와의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의원 스스로 편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전호범기 의장이 바뀌었잖아. 그래도 의회 의장의 이름으로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런 부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너무 정말 자괴감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이 전라북도 의회가 우리 도민들을 도대체 무슨 취급을 하는 건가? 1년 전에는 그렇게 사죄하면서 폐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는 거는 도대체 우리 도민들을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 말뒤집기를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지점에서 이번 기회에 절대로 이 부분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본인들 입으로 한 얘기는 본인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책임 정치를 저희가 강력하게 물어야 된다. 그래서 정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이번에는 이른 시위라도 좀 하셔서 부활을 막아내지 않아야 될까요? 재량사업비 이야기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문제가 되어왔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병폐 중에 하나,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외유성 출장 해외 연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의정 활동하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지만 이렇게 뉴스에 자주 나오면서도 바뀌지 않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지난 9월 동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평생학습 제도를 살펴보고 지역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다는 취지였지만 모차르트 생가와 유명 성당 등 관광 일정이 적지 않아 외유성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 일정표입니다. 8박 10일 동안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 4개국을 도는 일정입니다. 선진지 견학과 도시 경관 연구가 목적이지만 대부분 일정이 여행사의 일반 관광 상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유명 관광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해외 연수, 명목의 관광 이런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지방의회가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전문성도 떨어지고요. 그런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방의원들에게 연수는 제대로 잘 갔다 오라고 계속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도 연수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 그렇게 새롭게 한번 짜보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지방의회에서 그나마 있는 게 이제 사무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예국의 어떤 의회라든가 기관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도시에 공문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유럽이나 호주 이런 선진국들은 미국 이런 것들은 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관을 섭외하고자 해도 섭외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섭외해 보려고 하면 여행사는 여행 패키지라든가 어떤 여행 코스 위주로만 이분들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건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 곳들을 방문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들이 한 예를 들면 100여만 원 정도 기부금을 내는 조건으로 그 기관에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뭔가 현재 현실이 전혀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 제대로 연수를 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관광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네, 그 현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수 문제도 저는 지방 의원들이 연수를 관광 포함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게 큰 예산을 쓰는 것도 아니고 물론 거기서 이제 잘못된 어떤 정말 먹고 마시고 또 지방자치단체 그 공무원들이 지원을 받아가면서 뒷바라지를 받아가면서 하는 그런 행태들은 변화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느 한 나라의 제도를 공부한다고 할 때 그게 제도만 이론적으로 딸랑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풍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걸 관찰하면서 얻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딱 분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평가해 줄 필요는 있다. 그 아까 재량사업비는 그 이름으로 쓰여진 지가 얼마 안 돼서 한 10년 됐다고 그러는데
이 지방의원들 해외 공무연수는 저는 20년째 이야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올해로 20년째 되는데 좀 자괴감이 들어요. 물론 변화가 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면 20년하고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 보고서랑은 작성해서 이렇게 공유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행지가 똑같아서 전라북도 도의회 그 갔다 온 데하고 시의회 갔다 온 데하고 보니까 똑같아요. 인터넷에서 긁어가지고 표절. 그대로. 이걸 누가 써주냐? 수행했던 그 담당 공무원이 보고서를 쓴다거나 내용을 보더라도 형편이 없고요. 그러니까 원래 갔다 오면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다녀오는 거기 때문에 이 보고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용역 결과 보고서처럼 중요한 의정 활동의 자료이기도 하고 후배 의원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차라리 관광이라고 하지 연수라고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예요. 혹 이재우 교수님처럼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뭐 사람이 일만 합니까? 놀 수도 있죠. 근데 맨날 놀면 안 되잖아요. 일한 다음에 놀아야지. 마찬가지로 해외에 나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느낌을 갖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러나 일상 의정 활동에서 자기 느낌이나 과제, 그다음에 그것을 찾아가고 또 의정 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 고민이 연수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없고 일단 1년에 딱 그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이런 현안 문제가 있고 이런 정책을 연구하다 보니 선진 사례가 필요하고 그러면 가서 좀 봐야지. 그러면은 이 목적, 주제가 먼저 정해진 다음에 그거에 맞는 나라가 정해져야 되는데 예산부터 그냥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목적이 아니라 그 예산에 맞춰서 나라를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에 맞춰서 나라를 선택하고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춰서 이 나라를 다닐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주는 여행사가 또 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본래 연수에 대한 목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가느냐. 일단 욕을 먹더라도 이 예산을 쓰고 보자가 있는 거예요. 해외 연수 자체는 사실은 폐지돼야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인터넷이다. 뭐 검색이다. 정보 많아요. 화상 채팅이다. 뭐 메일로 전문 인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앉아서도 온 세계의 모범 사례를 다 볼 수가 있고 교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거고 자료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연수를 정말 가야 될 정도면 심도 깊은 토론, 뭐 세미나 내지는 뭐 인터뷰 이제 이런 거 정도 돼야 연수를 간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예 폐지하고 새롭게 이 해외 연수에 대해서 상을 정립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용 자체를 연수가 아닌 출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출장이라는 건 분명히 뭐 기록이 남아야 되고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 뭐 그 무슨 뭐 환경 포럼이 있는데 우리 뭐 새만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뭐 관련이 있다 그러면 출장 계획서 내고 그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딱 정해진 틀에서 써야 되는 예산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쓰는 예산으로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의원님들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도 가서 뭔가 선진국의 어떤 그냥 그 일상사, 뭔가 이 시설 이런 거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느껴지는 게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하는 분도 계세요. 이게 그래서 현재 있는 제도 하에서 만약에 저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면 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에. 그런데 이게 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잘 운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 확정된 그냥 통과 의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시민단체들에서 요구하는 건 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를 예부 전문가도 넣고 뭔가 더욱더 강화해서 적어도 6개월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외연수에 관한 계획을 충분히 체계적으로 세워서 심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개선을 한다면 국외연수는 조금씩 나아질 것 같고요. 그렇죠? 지방의원들 연수는 이제 마침 또 뭐 태풍이라든가 재해가 있을 때 뭐 그렇게 돼가지고 또 언론에서 이제 막 주목받고 비판받으니까 더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강화돼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은 조용히들 다녀오시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공무원들 뭐 연수 많죠. 그런데 기자들이 뒤탈이 별로 안 납니다. 가만 안 두죠. 딱 그렇죠. 거기. 그런데 이제 뒤탈이 안 나기 위해서 언론사를 반드시 끼워서 보냅니다. 그래야 언론인들은 돌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녀온 연수를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험을 들죠. 의회에서도.
지방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연수는 계속 시도될 필요가 있고 저도 뭐 시민단체 있을 때 연수위원회 참여해서 까다롭게 비판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지방의회가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연수가 더 제공돼야 된다. 예, 혹시 의회는 뭐뭐다 한 줄 평 준비해 오신 분 있습니까? 전라북도 의회는 뜨거운 감자다. 보통은 정말 중요하겠지만 지금의 행태로 봤을 때는 확 놔버리고 싶은 뜨거운 감자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그 의회는 마이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래방 가면 혼자 막 독점해서 마이크 오래 잡고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사람들. 돌아가면서 골고루 마이크를 써야 된다. 대표성도 넓히고 골고루 지역 주민들에게 마이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방의회는 그러니까 성장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91년에 부활해서 이제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의회 역사가 아주 짧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부족하고 그래서 부족한 게 많지만 계속 성장해 가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이 좀 자꾸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가 더 제대로 좀 일할 수 있도록 저는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좀 성장 중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라북도 의회는 영화 장르로 이야기하면 스릴러. 왜냐하면 전반기 아까 재량 사업비 이야기했지만 폐지한다고 이야기했다가 후반기에는 뭐 다시 살아난 이런 건데 전반기 의원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겠습니까? 그래서 스릴러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의원들 개개인이 스스로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여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